예, 안녕하십니까. 행복교수 유병태입니다. 388페이지 사용자 책임 보십니다. 7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용자 책임의 의, 사용자 책임이란 비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피해자의 불법 행위 손해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에 가름하는 사무감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말한다. 성질 여기 보시면은 판례 입장을 주로 보십시오. 756조의 규정상 사용자 책임은 자신의 선임 감독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자기 책임으로 되어 있지만 판례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비용자의 배상 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 근거, 이익기속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 피용자의 불법행위 요건은 일단 갖춰야 된다. 피용자 자신의 일반적인 불법행위 요건은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때 사용자와 그 피용자, 불법행위자 사이의 사용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이때 사용관계의 의미, 사용관계란 고용, 위임, 도급, 조합 등 사용자가 피용자를 선임하여 그 지위 감독하에 일정한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관계를 말하며 실질적인 사실상 지위 감독 관계로 족하다라고 해놨습니다. 조금 이따가 여러 가지 예를 보게 될 것인데 특히 도급 계약과 관련돼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집수리 한다고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와서 또는 하수급인이 와서 일을 하면서 지붕에서 고치다가 망치를 떨어뜨리는데 길을 가는 사람이 다쳤을 때 그때 이제 복잡한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 사무는 일반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법률적이든 사실적이든 불문하고 계속적일 필요도 없으며 일치적인 것으로 속하다. 지붕 수리하러 와가지고 잠깐 와가 모칠만 하고 갈라 했을 수도 있죠. 또한 민법 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하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거지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일단 인정된다. 약간의 의사 관여 정도 있으면 된다. 그래서 명의대여 관계의 경우 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감독을 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사용관계 유형, 조금 전에 봤던 명의대여관계, 동업관계 안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서 집 차량과 관련해서도 나타나고 위임 그리고 택시와 관련돼서 택시 운행자와 관련돼서 나타나고 그 밑에다가 중기 임대차의 경우에도 나타난다는 거. 중기 임대차는 그 중기뿐만 아니라 그 운전수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를 두고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 중기 임대차에서도 나타나고 도급 이야기됐고 근로자 파견과 관련돼서도 나타나고 분양 업무와 관련해서도 나타나고 근데 허가 명의를 대기한 경우는 아니라는 거. 숙박업 허가 명의 사용을 허락한 거 그런 것 가지고는 그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지휘관계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1차에서 나오면은 그 정도만 가져도 되겠지만 주관식이 나오면은 앞에 있던 판례를 가지고 연결해야 되는 거죠. 앞에 의사 관여 정도가 있으면 된다는 정도를 가지고 말을 써야 될 것이고 비용자가 사무집행을 하여 손해를 가했을 건 사무집행에 의한 손해. 사무집행에 의한 손해도 정말 광범위합니다. 참 희한한 예도 내가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데 가능하면 그냥 책 읽기 위주로 갑니다.
사무집행에 의한 손해 민법 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규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비용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여야 할 것이나 비용자의 직무 행위 그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외관설 외형적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피해자의 선의 및 무중과실 필요. 피해자 쪽입니다. 비용자의 불법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비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 사용자가 면책 사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을 것. 민법 756조 1항 및 2항 책임에 있어 사용자나 그에 가름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비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입증해야 된다는 것. 효과 사용자와 대리감독자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 사용자가 비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일단 과실상계와 관련되는 부분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용자 자신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에 가름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 감독자와 사용자는 공동 불법 행위자의 관계이다. 사용자, 대리감독자, 비용자의 책임은 부진적 연대 책임 관계에 있고 부진 연대 채무자 1인이 손해액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소멸의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406페이지 4번에 똑같이 있고 나중에 저 704페이지 3에 가면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704페이지 3에 있는 부진적 연대 채무 쪽에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 읽어는 보십시오. 비용자에 대한 사용자가 배상했으면 비용자에 대해서 구상권이 있을 것이고 사용자 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과 관계,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 35조에 따라 법인의 불법 행위가 되고 대표자 이외의 법인의 비용자가 외관상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하였다면 그때는 756조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국가배상 책임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적용 영역에는 민법 적용이 배제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 및 공공영조물 책임과 관련되어서 그 위에 법조문 한번 보시고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민법 391조는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 법정 대리인 또는 비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면 이행보조자의 채권자에 대한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되고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도 성립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사용자 책임은 병합한다. 이때 이행보조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자의 책임은 부진적 연대 책임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도급인의 책임
이 75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756조로 대부분 처리되니까 이쪽에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은 피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도급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한다. 사용자 책임이 안 될 때 757조가 적용됩니다.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책임이 있다.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작업에 관하여 지감독을 한 경우에 사용자 책임으로 가고, 건설공사의 도급에 관하여 도급인이 공사 현장에서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을 직접 지시 감독한 경우 역시 사용자 책임으로 가고, 공사 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모든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지겠다고 약정을 한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거. 왜냐면 그거는 자기들끼리 계약이겠지 모르겠지. 자기들끼리의 약정이고,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거죠. 단 감리에 불과한 경우에 지감독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요거는 사용자 책임은 없고, 그럼 도급인의 책임 여부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겠죠. 공작물 책임.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이나 수목의 제식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는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 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 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750조 요건 구비되면은 그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된다. 시공자. 공작물의 설치 보존이나 수목의 제식 보존의 하자가 있을 것. 민법 758조에서 말하는 공작물이라 하면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 그 자체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에는 건물, 제방, 저수지, 교량, 철탑 등의 고착된 설비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오토바이 등의 동적인 설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조물 책임법 적용 대상인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또는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 일부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아주 넓은 개념이라는 거. 한 개 뭐 비근한 예를 들면은 그 오피스텔을 임대를 했는데 한 5층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연락도 안 돼, 차임도 안 돼. 그래서 3기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하면서 뭐 당연히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해놓고 목조물 반환 청구 의소도 들어갔고 뭐 연체된 차임 다 공제하고 나면은 돌려줄 보증금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뭐 안에 집기는 전혀 옮기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이 됐는데 그 5층 바깥쪽으로 그 간판을 내걸어놨는데 거기에 뭐 눈이 쌓이고 뭐 해가지고 고드름이 딱 해가지고 딱 붙어 있다는 게. 그 5층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얼음이 떨어져가지고 지나는 사람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시근 장치를 해놨는데 그걸 임의로 따고 들어갈 수 있는가? 근데 그 얼음이 떨어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공작물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그 최종적 책임은 그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 의무만 제시해놔야지 답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니까. 공작물 등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증명 책임. 물론 그 사건은 다 승소해가지고 집행해가지고 다 뭐 집기 드러내고, 그럼 집기 드러내도 문제죠. 그 집기는 임차인 소유이지 임대인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갖다 버리면 안 되죠 그거. 창고에 보관시키거나 아니면 경매를 시켜가지고
뭐 쓰레기를 누가 낙찰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임대인 소유자가 스스로 낙찰받아가지고 연체 차임하고 상계 처리해가지고 처리해야 되겠죠. 2번 공작물 등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증명 책임. 공작물이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공작물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자에게 부과되는 방호 조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 공작물이 이용됨에 있어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공작물의 하자가 존재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주위에 있는 다른 물건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이 사건 재관실의 지붕이 바람에 날려 무너진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는 이런 그 공작물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은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2번 설치나 제식 및 보존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 민법 758조 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 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다. 손해배상 책임자, 이거는 단계적 책임의 문제이지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 1차적 책임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1차적 책임자는 공작물 점유자이다. 즉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 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 민법 758조 1항 소정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 공작물 점유자가 대리 점유 관계에 있을 때 직접 점유자가 1차적 배상 책임을 지고, 그 직접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는 때 비로소 간접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차적 책임자, 공작물 점유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면 2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무과실 책임이다. 직접 점유자의 피해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임차인이 연탄가스 누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니까는 그 임차인은 이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소유자, 임대인 건물에서 연탄가스 누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공작물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에 이르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 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그 정도 하시고, 구상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질 자가 있는 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시공한 사람. 공작물 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되고 앞에서도 본 거고, 도급인의 책임과의 관계,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757조 보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지휘하기 때문에 민법 750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유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지시 받으면 756조가 적용되는 거죠. 민법 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758조 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758조 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화 책임과의 관계,
2009년도에 전부 개정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은 구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 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 규정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고,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그 손해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758조 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 의무자는 개정 실화법에 의하여 경감받을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동물 점유자의 책임.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험책임 범죄에 기초한 것인데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되게 규정을 둔 중간 책임으로 이런 것을 상대적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동물 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그래서 공작물에 의한 책임과는 약간 규정 형식이 다르다는 거. 동물이 손해를 가했을 거, 동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기르던 개의 맹수였던 가축이었던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일 것, 도사견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으로써 그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위 도사견의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람이 위 도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여 위 도사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저 간접 점유자도 여기서의 점유자에 포함된다. 면책 사유가 없을 것. 점유자나 보관자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면책 사유를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걔한테 물리는 사고가 간혹 발생하죠. 물렸으면은 그 점유자나 보관자는 주의를 게을리한 거죠. 그거. 일단 1차적인 것만 이야기해야지. 점유자 또는 보관자의 구상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는 그 손해 발생의 책임 운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불법 행위 책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